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옥중 편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손편지로 감사하다, 이런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그 내용의 글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편지를 답장을 보내오니까 요 보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보냈던 지지자들이 그 반응이 또 굉장히 눈물겨운 사연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 우선요, 지금 당명을 새롭게 이제 만든다. 그런데 발표 시기는 3월 1일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배현진에 대한 징계하고 조성국 박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 맞물려 있어서 내부가 상당히 한동훈계와 장동혁 계열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MBS를 보면은 우리 국민님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예. 그런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뒤집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거를 싹 다 묶어서 지금 조선일보는요. 그냥 한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굉장히 불리하다. 요렇게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NBS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때리고 있어요. 조선일보. 왜? 한동훈이를 살리려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 국민의힘 동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금 변호사가 발탁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납점이 되지 않고 이제 조국 당에서 지금 천거한 조국 당에서 제기한 그런 그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명이 됐어요. 권창영 변호사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 추천한 이 변호사들이 다 되고 3명 중에 2명이고 1명 마지막 이명현인가요? 그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그 특검 여기만 조국당이 했어요. 2대1.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조국당으로 이렇게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조국당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달래야 되니까요. 자, 이런 그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그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경로를 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누구냐면 전준철 변호사예요. 근데 전준철 변호사는 누구냐? 바로 김성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성윤이가 지금 2차 종합특검안을 맨 먼저 발의를 했는데, 이성윤이가 중앙지검할 때 그 밑에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특검을 추천할 때 이성윤이가 굉장히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청 갈등, 이재명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대표를 때렸는데, 굉장히 지금 불쾌하네. 요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 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은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당국자들이 먼저 깠어요. 이거를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교장관하고 안보실장이 직접 이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미국 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심각성을 알리는 데 있고, 그럼 심각성을 왜 알려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제 한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 달라,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막 나가지 말아 달라. 돌아올 수 없는 다리까지 건너지 말라. 즉 반복 예전을 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공개적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밝혀가지고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그리고 좀 여야의 일단의 경고장을 날려보낸 건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런 걸 미국에 알려서 미국으로부터 좀 동정 여론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심각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 이 언론사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냈던 대장동 사건 요 얘기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클럽이 나온다. 대장동 재벌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인제 이 뭐죠? 지금 답장 내용을 보면요, 이게 손편지 답장입니다. 지지자들한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들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창문이 모두 봉해져 바깥을 보거나 손을 흔들 수가 없어요. 편지를 읽으며 희망이 생기고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몸이 불편해 지금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편지에 답장드리지 못하지만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며 공개에 공책에 적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썼고 요 내용이 지금 변호사들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손편지 답장을 받은 분들 지금 반응을 보니까 더 큰 공감과 응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함성 지르며 응원하는 소리에 눈물을 흘린 김 여사의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반응이 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댓글과 SNS는요. 창문 봉해진 상황이 안타깝다. 지지자들이 더 큰 힘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표현에 공감하면서 추가 기도와 방문 응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번 이런 편지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지지자들의 결속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책에 이름을 적는 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인 관련된 동향을 여러분께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요,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부터 지금 공모를 받고 있어요. 새 당명. 자, 새 당명 공모를 받고 있는데 2020년도 9월에 당명이 바뀐 이후로 거의 5년 6개월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최종적인 발표는요, 3월 1일경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인 내부의 집안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데 배현진 징계하고 고성국 징계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 윤리 측에서 지금 이제 이 징계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배현진에 대한 그 징계는요. 지금 이제 이상규 지금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이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규 좀 올해 당협위원장의 글에 대해서요. 지금 이철규 의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배현진이 그야말로 친윤계한테는 지키고 찍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오세훈과 장동영이가 근본적으로 또 붙고 있다. 예. 좀 아주 정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의 여론을 보면 말이죠. 예.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위에 거가 이제 NBS 여론조사예요. 최근. 이게 빨간 게 한국 국민의힘이잖아요. 39%로 35% 떨어져 있고 민주당은 54%. 이게 19%나 더 벌어졌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월 네 번째 주하고 2월 첫 번째 주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을 지금 이기고 있는 42대 40으로. 그래서 이게 서울 지역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한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참 큰일 났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떨어지고 있는데 장동혁하고 그다음에 오세훈이가 싸우니까 더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서울 지역의 여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로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차 통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 신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권창영 변호사를 갖다가 특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바로 2월 5일 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왜?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성윤이가 요 2차 통합특검법을 발의를 한 사람인데 그 이성윤이가 이 전준철을 추천하는데 많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할 적에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을 지냈고 퇴직해서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맡아서 변호했느냐?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변호했다는 거는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 있죠? 이 대통령하고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요. 제3자죄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 후 재판만 중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 특검으로 앉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특검으로 임명하고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국 추천한 권창영이가 지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요, 이거 정청래 의도가 있는 의도 있는 추천이 아니냐. 그래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 정청래 대표는 특검 추천 경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 그리고 논란 키우는 일을 더 벌이지 말고 기본 당부나 꼼꼼히 챙기라. 이런 지적을 무겁게 새겨달라라고 밝히고 또 이제 민주당 간사인 법사위 김용민은요, 아주 강경파죠. 당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 예, 이런 지금 불만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좀 코너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 대량도 클럽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련 내용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성락 조연이 지금 미국 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이든 안보든 통상이든 안보든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정부도 원치 않는다. 통상 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불쾌한 겁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이 조현 장관하고 지금 우이성락 안보실장이 직접 언론을 통해서 발표까지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비공개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왜 언론에 그렇게 지금 다 까버렸느냐? 그 얘기는 미국 내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 관련 당국자만이 알고 있기에는 상황 관리가 한미 관계 관리가 그만큼 부담스럽다.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 여야에 대해서 이제 입법 조치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압박으로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실무 협의 이게 계속 지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초에 오겠다고 하는 우라늄 농축 사용 핵 연료 재처리 이 권한 확대 이런 문제에 의한 협상단이 아직도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안 오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부에서는요. 이거 환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투자 좀 불확실한 거 이런 거 볼 때는 더 서두를 필요는 정말 없어.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폭락에 나온 것은 한미 관계를 생각해 달라. 미국에는 합의 파기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위기설을 제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이 클럽, 대장동 클럽,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이 한미 경제 갈등 대첨화 안보 합의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사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자,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간 합의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 패키지 딜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공들여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 농축 같은 수건이 미국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한국의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대에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는 파악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악화돼 모처럼 한미 간 빅딜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설이 되겠는데요. 난기로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이 없나. 예. 그래서 현재 한미 난기류를 조속히 걷어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줄 건 주고 받아낼 것을 받아내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기존의 국회 비준 주장을 접고 특위를 구성한 뒤 한 달 안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또 청와대 김용복 정책시장의 언급대로 특별법 처리 이전이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하는 것도 투자 속도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비관세 장벽, 비무장지대의 한국 유엔사 공동관리 등 양국 간 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은 정치 논의를 폐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지금 10대 그룹 총수는 4일 날 이 대통령과의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이 돈을 벌여야 국내 투자도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면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잘 조율하고 관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금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지금 아무리 봐도 말이죠. 지금 대장동, 이 벌방, 대장동 재벌이 생긴다는 칼럼, 칼럼은요, 지금 그렇죠. 칼럼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